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선기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변곡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4월 2일이고요. 4월 2일 장세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곡점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얼마 전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집하기 절호의 기회, 차기 주도 섹터, 대장주 집중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게 이제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었고요. 이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분기가 바뀌면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기가 바뀌다 보면 그러니까 분기가 바뀌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기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 말 즈음까지 밀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세가 약화되었던 종목들은 끝까지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은 버블로 갈지언정 끝까지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기 말 기준으로 성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분기 말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있었던 것들 청산을 함으로써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뭐 하락했을 때는 공매도라던가 숏포지션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고 상승주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대거 청산을 함으로써 수익 실현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을 결과적으로 낸 이후에 다시금 이제 시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세가 바뀔 준비, 장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늘 기점으로 상당히 좀 크게 장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강했었던 바이오주가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지속적으로 소외를 받았었던 실적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강력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은 역시나 조선이었어요. 네, 제가 조선주 아저씨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사실 조선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주도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장세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물론 시장에 무너지면 뭐 조선이고 나발이고 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시장이 무너지면 주도주든 주도주가 아니든 다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주가의 추세가 증시의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실적 장세로 분위기가 바뀔 경우에는 조선업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동방선기예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 이상 뛰었어요. 단기순이익은 3배가량 이제 뛰었고요. 단기순이익은 49억 원, 영업이익은 약 34억 원 정도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35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어요. 초소형주죠.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4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이 48억으로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PR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조선업의 특성상 사실 대부분의 물량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성과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물량들, 향후에 나올 실적들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저는 올해만 보더라도 영업이익 기준,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50억 이상은 보고 있어요. 뭐 100억까지도 찍히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100억 이상 찍히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352억인데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억 이상 찍힌다 혹은 100억 이상 찍혀버린다 그럴 때에는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유지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까지는 소외주였기 때문에 소외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분기가 바뀌면서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면서 다시금 다른 섹터들을 밀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섹터들을 주도 섹터를 밀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다라면 그 중에서는 조선주를 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순식간에 2배, 3배 가까이 뛰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미리 잡지 않고서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형주,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초소형주는 그럴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좀 지켜봐야 되는 쪽이 바로 초소형주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토론방에서는 꽤나 좀 유의미한 대화들이 좀 오갔어요. 지금 보시면 4월 2일이죠. 4월 2일에 이제 오전 7시 반부터 대화가 좀 오갔는데 자 어제 이제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고금리 시대가 오래 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꽤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시대는 오래 갈 거예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
이 세 가지는 사실 시대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를 예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전 약달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무슨 약달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약달러는 가짜 약달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가짜예요, 가짜. 왜냐면 달러 인덱스는 뭐 유로와 엔화끼리 비교하는 거죠. 유로와 엔화, 달러 다 어떤 자산이죠? 예,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도 결국 유로 쪽도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이고 엔화도 달러를 기반으로 한 통화이기 때문에 비교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약달러, 강달러를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비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안틱달러의 대표격인 귀금속, 뭐 구리 이런 쪽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농산물도 오르고 있고 최근에 눌리고 눌렸었던 철강석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약달러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금리 고유가가 이어지는 와중에 약달러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질 경우 위기이자 기회,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기회 또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세진중공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참고로 세진중공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니아 그리고 LPG 탱크는 이제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LPG 탱크에서 전 세계 1위였던 세진중공업이 아모니아 탱크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탱크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률 혹은 가장 뛰어난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산화탄소까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세진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초소형주 위주로 보고 있지만 결국엔 세진중공업과 같은 이런 중형주들도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뭐 동방선교도 얘기 나왔고요 하나오션도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에서 조선주에 대한 얘기가 우리 멤버방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멤버방은 이제 좋은 마켓 붐 더하기 혹은 이제 필승 사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멤버십을 가입하셔야지 토론방에 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가치 필승 투자 멤버분들께는 제가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을 전 보고 있어요. 치킨값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네,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고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투자를 제대로 배워가고 싶으신 분들, 결국에는 홀로 스스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좋은 마켓 붐 더하기 필승 사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제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치 필승 투자 멤버로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24,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나도 저렴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는 저 역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동방선기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꽤나 괄목할 만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00억 이상으로 뛸 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350억짜리가 실적이 100억까지 찍힌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확장성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일단 꽤나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결국에는 턴어라운드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특히 배관 쪽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선기 외에도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몇 개 기업 안 남았죠. 네, 두세 개 기업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선 쪽에 배관을 댈 수 있는 기업이 두세 개 기업밖에 안 남았고요. 심지어 최근에 해양 플랜트가 뜨고 있죠. 유가가 80달러로 돌파하면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산업 업황이 다시금 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에서 배관을 또 대줘야 되는데 이 해양 플랜트 배관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동방선기. 네, 동방선기가 국내 독점입니다. 해양 플랜트 배관 독점이에요. 따라서 선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까지 업황에 돌아올 경우에는 이 동방선계가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매우 커진다. 현재 시가총액이 350밖에 안 되는데 해양 플랜트 배관만 독점하더라도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캐파, 실적의 룸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동방선기도 업황의 호황을 몇 년 전부터 보고 있었던 것이고 21년도부터 부지의 확대, 공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가 1승 그리고 그 위에가 세진중공업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세진중공업 1승 그리고 동방선기로 내려오면서 중공업 1승 동방선기로 내려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하방이 단단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얻은 거예요. 세진중공업 물량만 되더라도 이미 뭐 바쁠 정도로, 이미 캐파가 모자랄 정도의 그런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배관 물량도 쳐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배관 쇼티지가 발생한다라고 이미 동방선계에서 대놓고 밝혔어요. 배관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초소형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영업이익률 볼게요. 영업이익률 보더라도 28%요. 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0%를 돌파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4분기마다 이런 식의 영업이익률이 있었었는데 15%에서 28%가 올랐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이런 업황을 크게 타는, 그리고 최근 10몇 년 동안 안 좋았던 섹터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 가까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잘 나올 때는 20% 이상, 순이익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뭐 ASML입니까? 아니죠. 반도체 기업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까? 아니에요. 엔비디아입니까? 아니죠. 네. 결국 굉장히 작은 그런 기업이고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배관을 대주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히 투자자로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이 조선 슈퍼사이클의 초읽기라면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조선 슈퍼사이클이 발생한다면 이런 초소형주들 위주로 몇 년 후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회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적 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차기 주도 섹터가 실적주로 이제 판가름이 나면서 지금까지는 유동성주들, 뭐 바이오, 반도체, 뭐 AI, HBM 이런 거 있다면은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실적에 찍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장으로 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라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뉴스케일 파워, 소형 원전 세계 1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이 동방선기입니다. 시가총액 35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의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선계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